자, 최 국장님,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흑역사라고 할까요? 좀 간략하게 돌아보죠. 맨 처음이 1995년 11월 달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으로 해서 연이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이 됐죠. 그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먼저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5.18 군사 반란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둘 다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한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다음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된 그 동시 구속 사태고 이번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서울구치소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그 수감돼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돼 있는 이런 상태를 맞이한 겁니다. 자, 전 변호사님, 이제 MB 구속 법원이 사유를 밝혔죠? 네,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뇌물죄 소명 여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자금 흐름 내역과 그다음에 구속된 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할 때 소명이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사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 정도로 족하다고 하는 건데 확신은 이건 내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일 때 이제 입증을 했다 그러고요. 소명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계 어떤 개연성이나 합리적인 의심 정도로 족한데 영장 단계에서 소명을 요하는 이유는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죄를 범했을 의심이 있고 뭔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얼른 신병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명 단계로 족하다고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 소명 단계로 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은 어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까? 이제 구속 기간은 최장 이제 연장이 되면 20일까지 가능하고요. 그 기산점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발부 시점이 아니라 집행 시점. 발부는 어제 11시경에 발부가 됐고요. 집행이 된 거는 오늘 그러니까 새벽 그러니까 0시 2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호승 차량에 탑승했던 시기가 12시 2분경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늘부터 이제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교수님,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보면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명은 일단 됐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이제 서류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록들 중에 일부가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은 영포빌딩이라는 곳의 지하실에 상당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Z 뭐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인멸이 될 경우에는 아까 그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입증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뭐 예상보다 빨리 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집행이 새벽 한 3시 정도 안팎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거는 11시 뭐 6분 정도 밤 그 정도니까 이제 빨리 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서 아마 새벽 한 2~3시쯤에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8시간 넘게 사실은 그 영장실질심사에 응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쩌면 이거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 변호사님,
자택에서 체포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은 다 자택에서 체포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때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없었고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영장을 발부를 했었거든요. 그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검찰이 집행을 하려고 자택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골목 성명을 발표를 하고 경남 합천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자택이 아닌 거기서 영장을 집행을 했던 거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소환해서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발부가 돼서 거기서 바로 이제 검찰청에서 집행을 했던 거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오면은 이때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우리가 말하는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청의 1002호실에서 그때 대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택에서 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받으러 안 갔기 때문에 구인장을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다 반환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발부가 됐을 때 자택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로 떠나기 전에 아들, 딸, 그다음에 부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이 가족이 보기에는 안타깝게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보입니다. 좀 제3자가 봐도 이 가족들이 느끼는 뭐 안타까움은 짐작이 될 만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다스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아드님은 그야말로 일종의 뭐 상당 부분 우리를 빚은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회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스라는 게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사위나 딸들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뭐 많은 눈물을 흘리는 데는 그만한 이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부인도 남편을 껴안고 통곡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집 바깥까지는 나오지는 않으셨는데요. 안에서 이제 뭐 껴안고서는 아주 큰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 부인도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뭐 명품백을 받았느니 하는 이런 종류의 무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의 뭐 어떤 뭐 과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최 교수님. 네. 화면에 나옵니다만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그 전에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이나 아니면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일부러라도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이 뭐 본인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으시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뭐 연관이 있어서 그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아마 저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이제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저 말은 이제 보통은 언젠가 되갚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본인이 쓴 글들을 이제 오늘 아까 보여준 건 잠깐만 보여드렸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5년 이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뭐 저는 역사가 평가라고 봅니다. 지금 장제원은 얘기했듯이 5년 이후에 정말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뭐 마치 본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게 다 진실이라고 밝혀져서 법적 처벌까지 받으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 쪽 그 인사들 측근들 반응 중에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구속이 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열흘간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 20일까지 해서 이제 기소가 돼서 그다음부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잘 아시다시피 3월 말 작년 이맘때쯤이죠. 3월 말에 구속이 돼서
4월 초에야 이제 1심 선고가 나와요. 1년이에요, 1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1심이에요. 네. 그럼 2심, 3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남아있고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래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구속기간 연장 이렇게 해서 6개월 가지고서는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아주 긴 법정 싸움을 이제 초입에 법정까지는 지금 가지도 않았고 이제 검찰에 갔다가 나중에 법정으로 넘어가도 진짜 아주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소셜미디어에 석장 불량 친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년 3월 21일 새벽 이명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 새벽 그렇다면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쪽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10여 개월에 걸쳐가지고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해왔고 또 수사 상황에서도 검찰발 언론 보도로 생중계하듯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영포빌딩 문건 압수라는 그런 이 부분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과거에 10년 전에 BBK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의지인데 이거는 검찰 조직 스스로가 좀 반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낸 영장 청구서는 모두 200쪽이고 청구 이유서만 1000쪽, 수사 기록만 7, 8만 쪽에 이른다고 하는데 예. 변호인이 낸 의견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36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언론 보도가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예. 이제 뇌물죄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혐의를 다투고 증거 인멸 부분에서만 적시를 해도 그 분량은 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검찰이 준비한 그런 자료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변호인 단계에서는 검찰이 가진 패를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부분을 반박을 해야 될지 아직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향후 공판정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라서 아직도 오래 남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읽어드린 이 입장문 참모들한테도 읽어줬다고 그래요? 글쎄 뭐 어떻게 보면 참모들에 대하여 일종의 뭐 말을 남기는 그런 의미,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불만, 뭐 네.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뭐 공공성 있는 행사처럼 이렇게 아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남긴 말씀 중에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뭐 휴일도 없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대목이 아마도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인륜을 파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참모들에게 읽어주면서 나의 이 뭐 일종의 한이죠. 이 한을 앞으로 당신네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해소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지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미에 언젠가 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정치 탄압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참고 있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자체로 보면 정치적 메시지로 들리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본인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 네. 차후에라도 그런 얘기를 하겠다. 근데 어제 그 글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 말은 본인도 일정 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말은 본인이 봐도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제 이수정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위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 말은 더 이상 제발 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로 들리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함께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정치보복 얘기는 뭐 이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온 일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뭐 특수활동비 집행 같은 거 그런 관행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처벌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네. 응? 그렇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왜 다른 정부에서는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이 정부에서 그 특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다투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잣대가 좀 다르다 이런 말을 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걸 그냥 완곡하게 저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그건 얘기해봤자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검찰이 노무현 그 직전 대통령을 들여다봤잖아요. 들여다봤죠. 그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록은 지금 대검의 어떤 뭐 창고 같은데 이런 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아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가 갑자기 중단돼 버렸어요. 네. 그때까지의 조사 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검찰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나중에 봉인을 해제해서 보지 않으면 상당히 그 어려운 거고 뭐 수사가 재개되기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죠. 미래 정권이 바뀌면 그 기록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그걸 예상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말해도 뭐 늦지 않을 겁니다. 자, 전 변호사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소감된 이 서울 동부구치소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부구치소가 여기가 문정동에 있는데요. 문정동의 동부지방법원. 송파구에 있는 예, 송파구 문정동에 예. 있는데 패밀리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예. 그 뒤쪽으로 과거에 여기가 큰 대지였고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던 장소인데 여기가 네.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동부지방법원 생기고 또 이제 그 옆에 동부구치소가 생겼는데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12층 규모고 그냥 하얗게 깔끔하게 지어져서 외부에서 보면은 그냥 병원 같아요. 근데 거기가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구치소 중에는 가장 시설이 좋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지었으니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은 구치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 2명 어차피 약간의 경호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 2명을 한 구치소에 그렇게 이제 감금해 놓은 상태로 네. 있는 게 구치소로서는 경호 경비에 부담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 전 비서관 네. 전 기획관이죠. 기획관도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동시에 안 넣잖아요.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이 구치소에 이제 구속 피의자가 되면은 얼굴 사진, 측면 사진 이거 다 찍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건 네. 법 앞에 평등한데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누가 봐도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알지만 다른 이제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 확인하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신원 확인 절차를 걷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병은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간략하게 이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지품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전부 영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씻고 황갈색 수의복을 입게 되고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름표를 들고 사진 찍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 네네. 그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간단한 수칙을 고지받은 뒤에 세면 도구라든지 수저 같은 것만 개인 용품만 이제 발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독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교수님, 근데 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밖에 있을 때하고 막상 구속 수감이 돼서 철창 안에 갇히면 뭔가 심리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외부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혼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이 가끔 시도되는데요. 네. 그런 이유가 이제 갑작스럽게 격리가 되면 사람들이 겪는 일종의 뭐 극도의 스트레스, 뭐 급성 무슨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변화를 아마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런 와중에 이제 변호인들의 조력이 꼭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사실을 들었을 텐데 예. 뭐라고 했다던가요? 특별히 뭐 말은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TV를 전혀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본인이 외부 소식은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가 변호사로 선임이 돼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접견와서 네.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사항,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내용, 그리고 이제 북미 간 또 남북 간의 대화, 정상회담 이런 문제 관련해서 큰 뉴스들은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가 계속될 텐데 조사도 받아야 되고요. 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옥중 조사를 할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영장 심사에 불출석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실리를 취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어떤 권위를 지키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이 수집한 증거라는 게 다 아마 정황 증거일 거예요. 네. 측근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꺼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들. 근데 이거 확실한 물증은 사실 여기에 대한 물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 그냥 자신은 당당하게 그걸 반박을 하고 나중에 공판으로 들어가가지고 검찰이 가진 증거 목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은 그때 방어를 한다 이런 전략을 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국장님,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흑역사라고 할까요? 좀 간략하게 돌아보죠. 맨 처음이 1995년 11월 달에 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으로 해서 연이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이 됐죠. 네. 그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먼저 수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5.18 군사 반란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둘 다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한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다음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된 그 동시 구속 사태고 이번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서울구치소에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그 수감돼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돼 있는 이런 상태를 맞이한 겁니다. 자, 전 변호사님, 이제 MB 구속 법원이 사유를 밝혔죠? 네,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어제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뇌물죄 소명 여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자금 흐름 내역과 그다음에 구속된 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할 때 소명이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사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 정도로 족하다고 하는 건데 확신은 이건 내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일 때 이제 입증을 했다 그러고요. 네. 소명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계 어떤 개연성이나 합리적인 의심 정도로 족한데 영장 단계에서 소명을 요하는 이유는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죄를 범했을 의심이 있고 뭔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얼른 신병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명 단계로 족하다고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 소명 단계로 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은 어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까? 이제 구속 기간은 최장 이제 연장이 되면 20일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 기산점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발부 시점이 아니라 집행 시점. 발부는 어제 11시경에 발부가 됐고요. 집행이 된 거는 오늘 그러니까 새벽 그러니까 0시 2분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호승 차량에 탑승했던 시기가 12시 2분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늘부터 이제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보면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명은 일단 됐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이제 서류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기록들 중에 일부가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은 영포빌딩이라는 곳의 지하실에 상당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네. 프로젝트 Z 뭐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인멸이 될 경우에는 아까 그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입증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뭐 예상보다 빨리 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집행이 새벽 한 3시 정도 안팎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거는 11시 뭐 6분 정도. 느끼는 뭐 안타까움은 짐작이 될 만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다스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아드님은 그야말로 일종의 뭐 상당 부분 우리를 빚은 뭐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이제 이 지경 에 이르렀다 하는 회한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스라는 게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예. 사실 사위나 딸들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뭐 많은 눈물을 흘리는 데는 그만한 이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부인도 남편을 껴안고 통곡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집 바깥까지는 나오지는 않으셨는데요. 안에서 이제 뭐 껴안고서는 아주 큰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 부인도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 뭐 명품백을 받았느니 하는 이런 종류의 무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의 뭐 어떤 뭐 과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최 교수님. 예. 네. 화면에 나옵니다만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그 전에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이나 아니면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 네. 대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일부러라도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이 뭐 본인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으시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뭐 연관이 있어서 그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아마 저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예. 이제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예. 저 말은 이제 보통은 언젠가 되갚아줄 날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본인이 쓴 글들을 이제 오늘 아까 보여준 건 잠깐만 보여드렸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5년 이후에 뭐 얘기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뭐 저는 역사가 평가라고 봅니다. 지금 장제원은 얘기했듯이 5년 이후에 정말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뭐 마치 본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게 다 진실이라고 밝혀져서 법적 처벌까지 받으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 쪽 그 인사들 측근들 반응 중에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구속이 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열흘간 조사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그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 20일까지 해서 이제 기소가 돼서 네. 그다음부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잘 아시다시피 3월 말 네. 작년 이맘때쯤이죠. 3월 말에 구속이 돼서 4월 초에야 이제 1심 선고가 나와요. 1년이에요, 1년. 네. 그러니까 그거는 1심이에요. 네. 그럼 2심, 3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남아있고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래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구속기간 연장 이렇게 해서 6개월 가지고서는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아주 긴 법정 싸움을 이제 초입에 법정까지는 지금 가지도 않았고 이제 검찰에 갔다가 나중에 법정으로 넘어가도 진짜 아주 오랜 밤 그 정도니까 이제 빨리 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서 아마 새벽 한 2-3시쯤에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8시간 넘게 사실은 그 영장실질심사에 응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쩌면 이거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 변호사님, 자택에서 체포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은 다 자택에서 체포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때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없었고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영장을 발부를 했었거든요. 그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검찰이 집행을 하려고 자택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골목 성명을 발표를 하고 경남 합천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자택이 아닌 거기서 영장을 집행을 했던 거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소환해서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발부가 돼서 거기서 바로 이제 검찰청에서 집행을 했던 거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오면은 이때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우리가 말하는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청의 1002호실에서 그때 대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택에서 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받으러 안 갔기 때문에 구인장을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다 반환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발부가 됐을 때 자택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로 떠나기 전에 아들, 딸, 그다음에 부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이 가족이 보기에는 안타깝게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보입니다. 좀 제3자가 봐도 이 가족들이